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 연구소 13번째 이야기 일지 상태에 관한 고찰에서 제가 일지란 단어를 좀 자주 쓰는데 제가 쓰는 일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아갖고 제가 일지에 대한 그 용어에 대해서만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지란 무엇일까? 일지란 전이란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지라는 것은 변화가 없는 고요함의 정지 상태, 이것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전이람이 유지되는 것으로 지속적인 이 유지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라고 해서 이 지는 그치다 혹은 멈추다의 언어적 표현이겠습니다. 성철 스님이나 숭산 화계사 조실이었던 숭산 향원 스님께서는 일지 상태를 생각에는 끝이 있다라고 해서 생각의 끝, 그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이 두 분은 글로도 생각의 끝이 있다고 그랬고 표현으로서도 생각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생각의 끝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러한 상태를 가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분은 가봤으니까 생각의 끝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보지 않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고 나서 이제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생각의 끝에 다다른 것, 그것을 표현한 것이 일지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말씀하신 생각의 끝은 무엇일까? 아마 끝에 다다랐다, 이르렀다는 얘기겠죠. 이러한 표현은 도달한 곳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것, 그게 종결된 종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의 끝은 더 이상 생각이 발현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생각이 발현되지 않는데 발현이 된다고 하면 생각의 끝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더 이상 발현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이 멈춘 상태, 그래서 모든 잡념 혹은 이 떠오름이 없는 상태, 머릿속에서의 어떤 게 계속해서 떠오르는 그런 상태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생각의 끝에 머물게 되었을 때 일지 상태에서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즉각적인 즉시적인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러한 현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적인 대응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은 뭐예요? 다른 한 사특함이나 아니면은 개인적인 이득이 아니라, 이득이나 편리함이 아니라 바른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중용의 상태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일지의 상태라는 것은 일지의 상태라는 것은 모든 대상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현상. 그래서 즉시적인 대응으로 드러나는 것은 발음을 유지하는 것. 이 발음이 유지되는 것이 곧 우리는 중용의 상태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일지란 단어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지란 생각이 더 이상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고요함의 정지 상태, 그러니까 정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렇게
그래서 일치 상태에서 발생되는 것은 우리는 이 그 더 이상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그곳에 머문다는 것은 우리가 발음이라는 형태에서의 일어나는 거죠. 이 상태를 우리는 형이라는 자가 산과 하에 있어서 이 소통처에 머물렀다는 거죠. 소통처에. 이 소통처에 머물렀다는 얘기는 그게 발음의 길이고 이 발음의 길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치 상태에서 발생되는 것은 일치가 위에서 말했듯이 변화가 없는 고요함의 정지 상태, 그러니까 정멸이라고 표현해도 이상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고, 고요함이 유지되는 상태를 생각의 끝에 이르러 더 이상 발현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지 상태에서 드러나는 사물과 현상에 대한 모든 대응은 일지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이 되기에 발음으로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것을 판단하려고 잠시 틈을 주는 게 아니라 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는데 그 즉각적인 발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질한 편협함과 그리고 편안함을 계산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지 상태의 자연스러운 대응이 발음에 입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지 상태의 발음은 8정도의 정견이 아닐까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견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고, 이러한 정견의 입장은 기준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바르게 세운 기준을 통해 모든 사물에 대하여, 모든 현상에 대하여, 모든 사건에 대하여 일지 상태라는 것이 판단의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는 선택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선택의 힘은 우리의 모든 현상에 드러나 적용되는 것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걸 지혜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치 상태가 판단의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르게 유지되는 선택의 힘, 이러한 선택의 힘이 우리 모든 현상에 드러나 적용되는 것을 지혜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일치 상태로 인한 모든 현상에 대한 적용은 아래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현상에 적용되는 일치 상태란, 일치 상태가 되면 즉각적 대응이 발음의 형태로 나오고, 이 발음의 형태라는 건 정견의 입장으로 정리가 돼요. 이러한 정견의 입장으로 정리가 된다는 것은 기준을 바르게 세우게 됐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기준을 바르게 세운 상태의 것이 지혜의 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지혜의 발현은 우리 현실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이루게 만듭니다. 이러한 관계 설정은 곧 어떻게 해요? 자리이타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게 일지 상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 상태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의 형태로 드러날 수 있는 게 일지 상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일지로 드러난 세상에는 개인적 현상과 사회적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 현상부터 살펴보면, 개인적 현상은 일지 상태가 된다는 것은 생각의 끝에 이르니 잡념이 없고
잡념이 없고 사고의 복잡함을 시키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단순화 작업은 맑은 영혼을 유지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자신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게 된답니다. 이러한 경우의 사례는 내적으로는 맑은 영혼을 유지하는 선함이 있게 되고, 외적으로는 바람직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의 바른 실현, 즉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의의 바른 실현은 개인적으로 뭐예요? 정의사회 구현에 동참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사회적 현상으로 봅시다. 사회적 현상은 공동체 이론으로 들어가죠. 개인이. 그래서 사회란 말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 이론으로서의 일치 상태에 대한 개인적 관점을 확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선이 공동선으로 이게 확장이 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자의 모습이 될 것이다. 공동체에서 일지에 드러남, 발음의 관계적 조화로 드러나죠. 이것을 우리는 의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의의 발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의에는 정의와 불의가 있는데, 의가 바르게 현현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정의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정의를 드러낼 때의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그중 최고의 방법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단계를 밟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수신이 된 다음에는 당연히 제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치국이 돼서 평천하가 되니,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의 제일 처음은 어디서 비롯된다? 수신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네 단계로 구분하여 살피면, 첫째가 수신이요, 둘째가 제가요, 셋째가 치국이고 넷째가 평천하 단계를 밟는 것인데, 수신이 이루어진 후 제가가 되고 그 다음에 치국과 평천하는 동일선상에 봐도 아무 이상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첫째 수신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수신은 공동체에서 수신이란 수기치인을 위한 첫걸음이에요. 자기를 다스리면서 다른 사람들과 치인,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수신입니다. 이러한 수기치인은 유학이 실현하고자 하는 진리 구현의 방식이죠. 결국은 우리가 유교라는 그 학문이 나를 알고 타인과 타자의 관계를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하는 거니까 그게 곧 도덕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듯이, 이 도덕이라는 것은 진리의 모습을 구현하는 우리의 하나의 실체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수기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공자는 공자 이전의 경전 가운데 서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서경에서는 바른 덕, 정덕 그랬으니까 덕은 나 이외의 타자와의 바른 관계 설정이죠. 그러니까 바른 관계 설정과 이용후생, 백성이 사용한 기구를 편리하게 의식을 풍부하게 하여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이용후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국은 바람직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이용후생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자리이타의 실현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리이타의 실현이다. 그러나 이 수기치인이 내용과 형식을 갖춘 글은 논어에 있어서의 헌문편에 보면 수기 아닌 해서 결국은 수기치인이라는 것은 수기를 해서 뭐를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
그리고 나서 또 수기양 백성 그랬어요. 자기를 잘 닦음으로 인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결국은 지금 뭐에 속해요? 이게 여기에는 치고 이게 평천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수기안인 그랬으니까 이 얘기는 수신하고 재가 이게 되겠죠. 예. 그래서 수기안인은 수신과 재가 이쪽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고 수기안백성이라는 건 치국과 평천하의 이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관계를 모두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자리이타라고 표현할 수 있답니다. 그대 맹자의 성기와 성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기라는 것은 자기를 완성하고 성물이라는 건 백성, 자기 이외의 다른 모든 물건을 완성시키는 것, 이것을 성물 그랬어요. 따라서 이게 성기와 성물이라는 것은 자리이타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의 명덕, 명명덕 그랬어요. 우리는 본래 밝은 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밖으로 드러내는 작업이 명명덕입니다. 그래서 덕이란 명덕이란 인간의 내면에 간직되어 있는 본래의 밝은 덕을 밝혀서 드러내는 작업이 명명덕이고, 신민이라는 말은 백성을 새롭게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백성을 이게 교육이나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바람직한 형태의 진행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 명명덕하고 신민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도덕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자에 있어서는 내성 외양은 그랬어요. 안으로는 성인이 되고 밖으로는 왕과 같은 치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성기, 성물, 내성 외양, 그 다음에 우리가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 이 모든 게 지금 같은 용어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용어에 있어서의 결과는 자리이타예요. 자리이타. 그래서 이와 같은 수기치인의 내용과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신민이라는 것은 친민, 친민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명명덕, 지어지성과 함께 우리 사서에 보면은 노노, 맹자, 대학 중용이 있는데 대학의 3강령 중에 하나가 친민입니다. 친민, 명명덕, 지어지선, 그러니까 머문다, 어디에요? 지극한 선에 머무는 거, 밝은 덕을 드러내는 거. 그 다음에 친민. 자, 자루가 공자에게 군자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가 수기의 안인과 수기이 안 백성으로 대답한 바와 같이 수기치는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 해결이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닦았으면 그 다음에는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하는데 적은 범위는 집안에서, 좀 더 큰 범위는 나라와 천하를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군자의 역할이다라고 공자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은 일지에서 드러나는 현상들이에요. 일지에서 드러난 현상,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은 곧 뭐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혜의 발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은 개인의 인격 완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요청받는 바람직한 인간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건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바가 이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인격의 완성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 하니까 결국은 자리이타. 다른 두 마디로 하면 도덕, 우리가 실제적인 형태에 있어서 실용적인 용어로 하면 중용,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군자의 길이며 책임 있는 성인이 실천해야 할 내용인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자리 이탈하는 얘기는 수기치인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한 인간으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가야 하는 사람다운 길이 마땅히 가야 할 사람다운 길이 이러한 길이라는 거죠. 이처럼 수기치인은 자기 현실과 사회 현실을 책임지는 성숙한 인간의 길이기 때문에 율곡이인은 성현의 학문은 수기치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단언을 했답니다. 결국엔 수기치인이라는 것은 자기를 잘 다스려서 바람직한 관계의 이 덕을 이 세상에 실현하는 거죠. 결국은 이 얘기는 도덕적인 인간이 되세요 라는 얘기예요. 도덕적인 인간이 되세요. 이랬을 때 비로소 자기가 수신이 되고 그 다음에 치인을 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생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제가의 의미를 볼까요? 제가는 수기 후 치인의 첫 번째 상황이죠. 그래서 수신 후 제가의 단계이므로 수신제가란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다스린다는 의미로 수신이 안 되면 제가를 이루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신이라는 게 우리 일상화가 되어 있자면 이미 고전을 놔두고 동양에서 서양의 학문으로 들어간 시점에서는 수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연연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어떻게 돼요? 동물과 짐승 같은 현실은 인면수심에 사람이 많아진 세상이 된 거죠. 우리는 좀 많이 각성을 해야 돼요. 그 좋은 동양의 학문을 버리고 서양의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배웠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교육을 하면서 도구, 기술적인 도구만 만들잖아요. 그 기술적 도구는 모방을 하고 습득을 할 수 있어도 창의적인 인간은 글쎄요. 창의적인 인간이 나오려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결정으로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저는 창의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관점이 좀 틀립니다. 셋째 치국어를 볼까요? 주자의 대학 해제에서 평천하려면 먼저 자기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한다. 치국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치국은 그 자체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평천하를 위한 기반이 치국이다. 그래서 대학에 따르면 치국을 잘하면 그것이 평천하의 길로 연결이 된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신을 잘하면 제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제가가 잘 되면 치국이 될 것이고 치국을 잘하면 평천하의 세계의 리더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상식적인 얘기를 우리는 여기서 또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치국이 곧 평천하여 평천하가 곧 치국이다. 일찍이 논어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했대요. 천하의 질서가 있는 시대이면 천하의 도가 있으면 예학정벌이 예의와 제정, 음악, 제작 및 출정과 정벌 이런 모든 우리의 인간사의 모든 일이 천자로부터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결정하는 자의 그 머릿속에서부터의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때 천자라는 얘기는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예요.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자. 즉 도덕적인 인간이라면 이 얘기예요. 천하에 질서가 없는 무도 시대이면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상태라면 예학정벌이 제후로부터 결정된다. 이 얘기는 뭐죠? 나로부터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이라는 갈등은 결국은 다른 데서부터 조화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갈등으로 인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제후로부터 결정이 됐을 때 제후로부터 결정이 되면 10대 안에 무너지지 않는 경우가 드물고 망한다는 얘기죠.
대부로부터 결정되면 5대 안에 망하고, 그 다음에 대부의 가신이 국가의 대권을 장악하면 3대 안에 무너지지 않으면 그게 신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출신이, 자, 제후로부터 우리가 치국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10대 안에 망할 것이고, 대부로부터 결정되면 5대 안에 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대부의 가신이 국가의 대권을 장악하면 3대 안에 무너진다잖아요. 그래서 천하에 도가 서 있다면 국가의 정권이 결코 대부의 수중에 있을 리 없고, 제멋대로 이 역할 분담이 밑으로 가고, 이 천자의 권리를 지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하에 도가 서 있다면 서인들이 국가의 정체를 의논할 일이 없다. 백성들은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밖에 없고 자기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편에 나오는 건데, 공자는 천자로부터 온 천하의 모든 중대 명령이 일사불란하게 내려지는 평천하의 세계관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일사불란이 한 가닥씩도 흐트러 있지 않다는 뜻. 아주 질서정연하게 조화롭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임금은 이때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 듯이 잘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이상사회지, 도덕적인 사회예요. 그래서 이 제후의 독립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던 것이 맹자 시대에 가면 어느 정도 제후의 독립 통치권이 인정되다가 다시 진시황 이때 이르러서 이제 천하 통일을 하죠. 대학이 저술된 한대 초기에 이르면 다시 천하 통일 국가를 대전제로 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데, 바로 이러한 평천하관이 대학의 기본 전제이다라고 하니,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대학이라는 사서의 하나 중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 넷째 평천하는 치국과 연동되어 살필 수 있기에 앞서 치국에서 다른 내용으로 대신해도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수신이 돼야 수기를 바탕으로 치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수신이 잘 되면, 수기가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일지 상태에 머물게 된다라는 거죠. 일지 상태에 머물게 되면 이 자는 발현이 되고, 이 발현의 발현은 뭐죠? 지혜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혜를 가지고 나와 가정과 그 다음에 나라와 그 세상을 다스린다면은 모든 사람이 경제적 안정과 풍요로움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자기를 바로 알고 자기 이외의 타자들과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게 도하고 이게 더 있잖아요. 이거는 도덕을 말합니다. 이를 자리 이탈하며 도덕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러한 수시는 자신에 대해 경과 성을 다하여 상대에게 드러낼 줄 아는 자가 되었을 때, 즉 도덕이 몸에 이제 배워왔고 그것이 성품화가 돼서 드러났을 때 우리는 이들을 바람직한 관계 설정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가와 치국 평천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개나 소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했을 때 세상은 좋아질 수가 있고 좋은 세상이 된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뭐예요? 플라톤의 철인 정치, 이거나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철인이 되기 위해서는, 플라톤도 철인이 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요? 일지 상태의 발음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 바람직한 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재적 통일성인
일지 상태가 유지가 될 때 발음을 지키고자 하는 내적 선함과 외적 의가 실현되는 세상에 있어서의 자리 이타의 최고의 조화로움 이상사회를 이룰 수 있는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나의 평정심의 일지 상태를 유지를 해서 바람직한 바른 결정으로 지혜가 발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12번째 얘기죠. 여기서 13번째 여기에서 전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